안녕하세요. 불사조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에서 나오는 최강의 악마의 열매 탑 15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순위를 정했으니 구독자분들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악마의 열매는 원피스에 등장하는 악마의 화신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열매입니다. 먹으면 이름 그대로 악마의 능력과 같은 특수한 힘을 손에 넣는 대신 바다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 맥주병 신세가 됩니다. 악마의 열매는 원피스 만화의 상징과 같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은 크게 초인계, 동물계, 자연계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인간, 어인, 거인은 물론이고 동물, 사물도 악마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악마의 열매 탑 15위를 선정해서 보겠습니다. 15위, 자연계 이글이글 열매. 육체를 불로 바꾸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꽃을 발화하는 능력입니다. 원피스 작품 1부에서는 흰수염 2번대 대장 에이스가, 2부에서는 혁명군 참모총장 사보가 불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온몸에서 내뿜은 화염을 자유롭게 조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화염으로 변한 불주먹을 날려서 거대한 함대를 단번에 파괴하는 가공할 화력과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몸 전체를 뜨겁게 타오르는 불기둥으로 만들어 건물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거나 손가락으로 불꽃을 발사해 권총처럼 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스가 먹었다가 나중에는 사보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글이글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보는 능력자가 되자마자 에이스의 상징인 불주먹을 사용했습니다. 아카이누의 마그마 능력과는 상하관계를 생각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좋은 능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4위, 자연계 모래모래 열매. 모래모래 열매를 먹으면 몸을 모래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왕의 부하 칠무회였던 크로커다일이 먹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몸은 거의 모든 타격을 입지 않으며 몸에서 나오는 모래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다듬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크로커다일은 거대한 모래의 칼날을 만들고 주변의 모래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곳이 사막이라면 즉석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내 적을 안매장시킬 수도 있고 엄청난 위력의 모래 폭풍을 만들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모래모래 열매의 강함은 수분을 흡수하는 것인데 크로커다일은 손에 닿으면 모든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나무를 바짝 마른 미라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능력이지만 모래를 적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액체가 약점입니다. 13위, 동물계 물고기 열매. 환수종 모델 청룡. 38년 전 갓벨리에서 록스 해적단이 붕괴했을 때 빅맘이 카이도에게 준 악마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유일한 물고기 열매의 모델입니다. 카이도가 강한 것도 있지만 이 악마의 열매는 성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불꽃이나 인체를 찢어버리는 칼날을 발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체 비행 능력은 없지만 허공에 불꽃 구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움켜잡아 날 수 있습니다. 카이도는 원피스 작품에서 오니가시마 섬 하나를 통째로 띄우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물고기 열매는 매우 특이하게 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생물 카이도에게 딱 어울리는 환수종 청룡 모델입니다. 12위, 동물계 셋의 열매. 환수종 모델 불사조. 먹으면 불사조의 힘을 얻는 열매로 원피스 작품 중 최초로 등장한 환수종 모델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1번대 대장인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해군 대장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하면서 강한 능력입니다. 몸에 두른 부활의 푸른 화염으로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순식간에 재생하며 이를 응용하면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부상당한 자신의 몸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백수 해적단의 최고 간부 둘을 동시에 상대했으며 이들을 붙잡은 뒤 조로를 옥상으로 보내는 모습에서 환수종 열매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푸른 화염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생력을 촉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화염에는 원래 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없습니다. 에이스의 불과는 전혀 다릅니다. 11위, 자연계 가스가스 열매. 가스가스 열매를 먹으면 육체를 가스즉 기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스 신체는 폐기가 실리지 않은 공격은 통하지 않고 가스를 조금만 마셔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으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가연성 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독의 내성이 강한 루피를 만나 제대로 된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제어해 상대를 질식시키거나 산소를 없애서 불꽃을 꺼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생명력이라도 산소를 갑자기 제거하면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다만 일정 거리를 두고 공격하는 상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적 클라운이 전투원이 아니라 과학자였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좀 약하게 묘사된 것 같습니다. 전투원이 가스가스 열매를 먹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면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악마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12. 초인계 독독 열매. 임펠다운 서장 마젤란이 먹은 독독 열매로 전신에서 치명적인 맹독을 분비하며 내뱉은 숨결은 위험한 독가스로 변합니다. 능력자가 원하면 산성독이든 신경독이든 최루가스든 종류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독이 아닌 여러 독을 한꺼번에 맞으면 모든 독에 대한 해독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독할 수 없습니다. 마그마그 열매와 같이 살상 능력은 최고입니다. 임펠다운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도 비의 시르가 가지고 온 해독제가 없었으면 마젤란의 독에 전멸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능력자 본인이 독을 많이 쓰면 설사 신호가 오고 매일 하루 10시간 정도 설사를 합니다. 너무 막강한 능력이라 작품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 조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독에 닿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충격파를 방출하는 공격에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가스 열매는 폐기가 실린 공격을 맞으면 데미지가 쌓이지만 독독 열매는 폐기를 담아 독극물을 때린다고 해도 그 데미지는 공격자에게 쌓입니다. 9위 초인계 쿠궁쿠궁 열매. 해군대장 이슈가 먹은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악마의 열매로 바위도 뭉개는 고중력으로 상대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더 가하면 땅이 무너지면서 싱크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서 운석을 끌어와 떨어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중력을 강화할 수도 중력을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린비트에서 운석을 떨어뜨렸을 때 이 능력으로 운석을 튕겨냈습니다. 도플라밍고가 패하고 도주하는 밀짚모자 일당을 뒤쫓을 때 온 나라의 폐허 더미를 공중에 띄워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술을 본 사람들은 기겁을 할 정도였습니다. 반중력의 능력으로 자신이 밟고 있는 돌을 띄워 비행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장면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능력 밸런스 설정인 듯하며 싸우는 상대를 우주까지 날려버리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8위 자연계 얼음얼음 열매.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몸에서 나오는 냉기로 모든 것을 얼릴 수 있습니다. 얼음이 단단한 고체라 신체가 훼손돼도 얼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쿠자는 사카즈키에게 잃은 다리를 얼음 의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냉기로 바다에 빠지기 전에 해수면을 얼리면 바다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쿠자는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으로 바다를 얼려 자전거로 섬과 섬 사이를 오고 가기도 합니다. 주변의 공기를 얼려나가 원거리에서도 대상을 얼릴 수 있으며 그 예로 정상전쟁에서 흰 수염이 일으킨 거대한 쓰나미를 만지지 않고 순식간에 얼렸습니다. 얼렸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얼어붙은 부위가 괴사합니다. 흰수염 해적단 3번대 대장 조주는 전신이 얼었을 때 팔이 깨져서 외파리가 됐습니다. 다만 심장이 멈추기 전에 해동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에 루피와 로빈 둘 다 쿠잔에게 당해 온몸이 얼어붙었으나 적당한 타이밍에 얼음을 녹여 무사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얼려 공격력을 무력화하는 결빙 능력은 제압과 방어에 굉장히 특화된 능력입니다. 7위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 원래는 사왕 흰 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자였지만 정상전쟁에서 검은 수염이 흰 수염의 능력을 빼앗았습니다. 흔들흔들 능력자는 진동을 일으켜 가까운 거리는 물론이고 멀리 있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작게는 진동으로 물체를 파괴하고 크게는 지진이나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허공을 움켜잡고 내리치면 집안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흰 수염이 이 능력을 사용하자 섬 자체가 기울어져 모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열매는 능력자의 강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열매가 엄청나게 위력적인 것도 흰 수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한 사람이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다면 매우 작은 진동만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열매의 막강한 위력은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처에 아군이 있다면 반드시 공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카즈키를 상대할 때도 대상은 사카즈키 한 명이었지만 기술의 여파로 주변의 땅이 쪼개지면서 해군 본부가 반파되었습니다. 이때 해군뿐만 아니라 흰수염 부하 해적들도 이 힘에 말려들어 급히 피해야 했습니다. 굉장한 공격력을 가진 능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6위 자연계 번쩍번쩍 열매. 해군대장 키자루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몸의 신체를 번쩍이는 빛으로 바꾸며 광자로 이루어진 몸은 무장색 폐기가 실리지 않으면 모든 공격을 흘려보냅니다. 번쩍번쩍 열매의 강점은 광속입니다. 키자루의 말대로 속도는 곧 중량입니다. 엄청난 속도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능력자의 공격은 단순한 발치기라도 광속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인간 병기 파시피스타에 탑재된 레이저는 번쩍번쩍 열매의 힘을 재현해서 만든 병기입니다. 숙련된 폐기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 속도의 공격을 막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왕 실버즈 레일리처럼
다음 순간에 상대방이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견문색 패기의 다리는 공격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은 실제 빛의 속도는 아니며, 만약 실제 빛의 속도라면 아카이누의 용암이나 아오키지의 얼음, 그리고 다른 악마의 열매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독보적이고 강한 능력이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하지 않으니 이 공격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광속이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른 공격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오다 작가는 원피스의 과학은 현실 세계와 많이 다르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5위, 자연계 마그마그 열매. 해군대장 사카즈키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무장색 패기가 담기지 않은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고열의 마그마라서 스치기만 해도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으로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녹이는 마그마를 조종하는 악마의 열매 능력은 최고의 살상 능력을 자랑합니다.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자가 날린 주먹으로 상대방의 몸을 태워버립니다. 정상전쟁에서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마그마 주먹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이로운 살상 능력은 최강의 해적흰 수염의 머리를 녹여버릴 정도로 막강합니다. 살상 능력은 악마의 열매들 중에서도 최강급입니다.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의 상위 버전이며, 작품 중 사카즈키는 불마저 삼켜버리는 마그마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은 패기가 실려있지 않아도 마그마에 닿는 즉시 불타버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마젤란의 독독 열매와 같이 최고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악마의 열매 능력입니다. 4위, 자연계 어둠 열매. 악마의 열매 역사상 가장 흉악하다고 알려졌으며, 자연계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치가 흰수염 해적단 네번대 대장사치를 살해하고 어둠 열매를 빼앗았습니다. 실체를 끌어당기는 능력으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사왕이나 대장급이 아니라면 붙잡히면 끝입니다. 버틴다고 해도 열매의 능력이 봉인되기 때문에 대항하기도 힘듭니다. 이 능력은 사물과 생물은 물론이고 자연계 능력자의 실체도 끌어당깁니다. 이 능력자가 다른 능력자를 손으로 만지면 잡힌 대상은 열매의 능력을 봉인당해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붙잡히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그 누구도 무한한 어둠의 인력으로 달아날 수 없기에 열매의 능력에만 매달리는 능력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티치는 근접전에 자신 있는 타입이고 어마어마한 맷집을 가지고 있어 이 능력에 적합한 타입입니다. 하지만 기초 전투력이 높은 로저나 레일리, 샹크스, 가프 등 강자와 싸우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어둠 열매의 능력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티치가 최종 보스 후보 중 한 명이라 나중에 이 능력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위, 자연계 번개 열매. 육체를 번개로 바꾸고 초고압의 전류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최대 전압은 2억 볼트이며 자연계인 만큼 무장색 패기가 실리지 않으면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샨디아의 전사 카마키리는 5분 동안 무저항 상태의 에넬을 창으로 찔렀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전돼 중상을 입었습니다. 에넬 본인은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스스로 심장을 마사지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번개를 동력으로 거대한 방주 맥심을 타고 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다루는 만큼 만능에 가까운 위력을 자랑하며 수많은 능력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능력입니다. 몸이 번개라서 순간이동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번쩍번쩍 열매의 키자루를 제외하고는 에넬의 속도를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피스 작품 초반에 나와 많은 독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으며 최강을 자랑하는 악마의 열매 능력입니다. 에넬에게 있어서 루피의 고무 능력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번개는 금속도 녹이고 부도체인 나무도 태우는 위력이며 고무도 가뿐하게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원피스 과학은 실제 과학과 다르다는 오다 작가의 연출이 있습니다. 2위, 동물계 사람 열매의 환수종 모델 리카. 원피스 작품 주인공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처음에는 초인계 고무곰으로 나왔지만 최근 환수종 모델 리카로 밝혀졌습니다. 800년 전 세계 정부가 태양신의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이 열매를 손에 넣기 위해 그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 신체가 태양의 신 니카의 몸이 되는 악마의 열매로 니카의 몸은 고무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성은 이 열매를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능력이라고 정했고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기본적으로 고무의 성질을 가진 몸이며 고무 열매와 동일하게 약점도 같습니다. 찌르거나 베는 공격에 약하며 패기를 두른 타력은 먹힙니다. 백수 카이도의 4명 8개를 맞고 니카 루피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아픈 모습을 볼 때 만능까지는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력 소모가 매우 심해
기어포스처럼 잠시 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정도를 넘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급격하게 노화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생명을 갉아먹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니카의 힘을 끌어올려 자연 상태의 번개를 손에 쥐고 던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피스 작가가 최근 고무고무 열매를 완전 사기 능력 열매로 탈바꿈시켜 많은 독자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1위, 초인계 하비하비 열매. 이 악마의 열매 능력자는 먹는 순간부터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하비하비 열매 능력자 슈거는 실제 22살인데 12년 동안 성장이 멈춰 육체는 10살입니다. 먹기만 하면 불로장생하는 몸으로 변하는 셈입니다. 능력자의 손에 닿는 자는 장난감이 되는데 돈키호테 패밀리의 드레스로자 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레스로자의 살아있는 장난감은 전부 하비하비 열매의 힘으로 장난감이 된 사람과 동물입니다. 별도의 준비 동작 없이 그냥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장난감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 열매의 힘으로 장난감으로 변한 사람들은 열매 능력자의 요구 조건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슈거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돈키호테 패밀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난감으로 변한 존재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기 전에 장난감이 도망치면 제어할 수 없습니다. 퀴로스는 계약을 맺기 전에 도주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원피스 작품에서 하비하비 열매만큼 비판받은 능력은 없었습니다. 열매 존재 자체가 밸런스를 붕괴했다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열매가 너무 사기라서 개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비하비 열매의 능력자인 슈거는 작품 중에서 능력을 각성했다는 묘사도 없었습니다. 야망이 크고 머리가 좋은 도플라밍고가 이런 사기적인 열매로 고작 섬 하나만 지배했다는 게 말도 안 됐습니다. 슈거가 해군대장, 세계 귀족 카이도 등 경쟁자나 적을 만나 손만 대도 상황은 끝나버립니다. 야망이 크고 지략이 뛰어난 도플라밍고가 세계 정복은 시간 문제인 열매를 가지고 소소하게 이용하는 장면에서 공감을 못하는 독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세계 정부가 이런 열매를 내버려둔 부분은 말이 안 돼 보입니다. 모든 힘과 첩보력을 동원해서 수거하는 게 맞는데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비하비 열매에 사기적인 능력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1위로 정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